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이 학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민감한데 어떻게 보면은 좋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제일 좋고 오히려 이제 가끔 어떻게 보면 좀 뻘쭘해질 수가 있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수임료를 받았는데 잘 끝났다고 해서 절대 뭐 환불해 달라 하시거나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든 분쟁 절차 이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기분 좋게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서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피곤해지니까 또 마폭도 있으니까요. 근데 맞아요. 자녀가 홧김에 신고해버렸어요. 그 취소를 하고 싶은 거죠. 얘기가 설득이 돼서. 오늘 주제가 이건데 사안 자체를 들어보니 이제 신고 이후에 가해 학생 측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이제 이 사과를 이제 용기 있게 피해 학생과 피해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만 드리자면 학교폭력 신고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던 이상 학교는 해당 사안을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폭위원장은 이런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소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결과가 뭐가 나오든 일단 의무가 있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법상 신고를 받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여야 되는 이제 법적 의무 절차가 있다. 그거에 대한 취소는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학폭위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학교는 이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를 받든 보고를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알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잠깐 민사보다 진짜 형법에 되게 가깝네요. 진짜. 그렇죠. 어떤 나쁜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라라는 절차인 거죠. 그런데 신고자의 의사도 교육관계 유지 측면이나 실제로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이런 취소가 없다는 거는 사실 좀 이론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만약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신고를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학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학교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사안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탁을 들어준 교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라든지 이제 감사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기의 이제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신분상에 이제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이런 게 들어와서 자기가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까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또한 신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딱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인데 신고가 남발이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취소하지 뭐. 그래서 이제 신고 자체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염려가 아니라 가해 학생 측의 마폭 신고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고 자체를 함부로 취소를 못하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죄를 경감해달라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사건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용서를 절차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고를 딱 접수한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첫 번째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으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 학생 측에서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같은 학교 당사자들이 모두 이제 경한 처분을 원하기 때문에 자체 해결도 경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간 동안 서로 화해가 됐어요. 이때는 방법이 없나요? 학폭위 개최 요구만 있었고 실제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에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님은 저희는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진행할 것을 동의하니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학폭위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 측에 제출을 하면 학교장이 이를 학폭위에 넘기게 되고 개최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학폭위가 열리는 거 전에 막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것도 열리기 직전인 단계죠. 이제 아마 이 단계까지는 피해 학생 보호자님이 가해 학생의 불이익 처분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폭위 개최 자체를 이제 막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학폭위 개최까지 갔다. 더 이상은 해당 단계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회의를 이제 열어야 되는 거고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판단을 해서 점수를 0점부터 이제 4점까지 매기게 되고 어떤 조치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이미지 띄워드릴 건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로또 처분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총 합산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찍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거의 죄 경중을 또 따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라든지 화해 정도를 평가하는 란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들에게 이제 0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안에서는.
네, 사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저희도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학폭톡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가령 부분을 긁어주는 쪽으로 주제를 정하자라고 해서 네. 여기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이어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또 적극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